일단 요 극한에 대해서 도형에서 응용을 해서 나오는 건데요. 요게 아마 그 전반부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낄 단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빼놓고 지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그 전에 몰랐던 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써야 돼요. 그걸 못 쓰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자, 여기 극한의 도형에서 활용이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얘기는요. 미지수에 대해 미지수로 식을 세우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좀 그 편안하게 식이 써지게끔 이게 미지수로 식을 세우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1,2하고 4,7이다. 이걸 갖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두 점을 지나는 뭐 직선의 방정식 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이거는 뭐 엔간하면 중학교 때 다 했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뭐로 바뀌냐면 이제 얘가 다 미지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문제가 어떻게 다 바뀌냐면 자, 미지수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미지수를 갖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수를 만들 때 자, 이것이 이제 함수 위에 있는 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렇게나 하나 그림을 그려서 얘가 y는 x제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위에 점 p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위에 점 p라고 하면서 얘를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p점을 정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연결했는데 중점을 잡아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나오는 요 점이 생기고 요 점이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하나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일단 이 움직이는 점 있죠. 이 움직이는 점을 갖다 미지수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문자를 잘 정하세요. 저는 이제 T컴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T컴마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를 X좌표를 잡든지 Y좌표를 잡든지 하나의 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T라는 점을 썼다라고 하면 다른 걸 쓰셔야 되죠. 근데 A나. 근데 A도 썼다. 그럼 뭐 K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점을 이 문제 푸실 때는 나는 미지수를 뭐로 잡을 거야 라고 하는 미지수 하나를 딱 정해 두셔서 그 점으로 잡아두시는 게 편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갖다 뭐라고 잡을 거냐면 T,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Y좌표는 T, T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얘가 원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푸실 거예요? 얘가 원위에 있단 말이에요.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예를 들어서 4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원에 있었어요. 원에 있었는데 이놈을 갖다가 여기서 어떤 선 하나를 대충 잘랐다 이렇게 잘라놓는단 말이에요. 수직으로 잘라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점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t, t제곱으로 잡는 것이 되게 편했던 것은 x가 t라면 y는 t제곱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제가 이놈을 갖다가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t, 로 잡게 되니까 굉장히 갑자기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르게 잡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잡으실 때 사실은 t, t제곱이 아니라 무조건 x도 모르고 y도 몰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거 x좌표 뭔지도 모르겠고 y좌표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a, b라고 잡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식과 이식은 미지수는 여기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잖아요 라고 돼 있지만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았을 때 반드시 관계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나 미지수를 두 개를 잡으셨다라고 하면 이것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이 여기 위에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b는 a 제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관계식 하나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대신에 관계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는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그냥 A, B로 잡았다 하더라도요. 관계식만 써놓고 나시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점을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요 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A, B라고 잡으셔도 됩니다. A, B로 잡았다면 요것은 이거 위의 점이니까 관계식이 하나 써줘야 되는 거예요. B제곱은 4다. 이렇게 관계식 하나를 써두시면 미지수를 두 개를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자, 그러니까 일단 미지수를 잡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미지수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T, T제곱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의 중점을 잡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중점은 당연히 뭐로 나오겠어요? 미지수로 나오겠죠. 2분의 T, 2분의 T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중점이 떨어져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숫자가 되어 있는 거 말고요. 미지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숫자인 양 하고 편안하게 식을 세울 줄 아는 것이 이 부분의 전체적인 토픽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 해야 돼요? 이것의 기울기랑 이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0,0이 됐을 거고,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t분의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t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요것의 기울기는 t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분의 1이 요것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울기가 되어 있고 지나가는 점 하나를 알잖아요. 기울기가 되어 있고 지나가는 점 하나를 알면 자, 직선의 식을 세우실 때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것저것 해서 이제 뭐 연습을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직선의 식은 두 가지를 갖고 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처음에 직선의 식을 세우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점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정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기울기가 2고 점 3,4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y는 기울기를 쓰고요. x-3 플러스 4, 3,4를 지난다. 이렇게 쓰는 거. 꼭지점 잡듯이 쓰는 요게 정점으로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이 편하셔야 돼요. 정점은 그러니까 아예 버릇을 직선의 식을 세울 때는 기울기하고 점 하나를 구해가지고요. 정점으로 식을 세운다. 이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 버릇하세요.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기울기 나왔죠. 그러면 내가 보는 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어떻게 문제를 보시냐면 미지수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지수는 고민하지 말고 기울기하고 점 하나만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지수로 식 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y는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이 이거잖아요. 맞지?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2분의 t제곱이다. 이제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정점으로 식을 세우는 게 버릇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식에 나왔어요. 이 식에 나와놓고 자, 그러면 요것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FT라고 하고 이것을 GT라고 한다 뭐 이런 따위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FT는 X가 뭐일 때 얘기하는 거죠? 0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Y값이 F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FT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2분의 T는 없어지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T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럼 GT는 어떻게 구합니까? GT는 Y에다 뭘 집어넣으시면 돼요? 0이 돼서 그놈이 X가 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Y에다 0을 집어넣고 그때의 X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자, T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T는 2분의 T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요. X가 혼자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양변에다 t를 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놈이 넘어가요.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t다 이제 이렇게 gt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x가 있는 한 이걸 꼭 x는 해서 풀어내지 말고 통째로 넘어가서 x는 하고 결국은 x만 남으면 되잖아요. x만 남으면 일단 요 놈 없어져야지 양변에 t를 곱하면 되겠네. 이 놈 없어져야지 양변에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ft 요런 것들이 편하게 나온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첫 번째가 이 얘기고요. 직선의 식을 정점으로 식을 세우는 법이 일단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직선의 식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절편을 잘 이용을 하세요. 되게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요. 절편의 식을 잘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직선의 식을,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아마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0,2고요. 여기가 3,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갖다 기울기와 점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럼 기울기를 구해서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그럼 점은 여기나 여기나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는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편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식을 세우시면 되냐면요. x절편이 3이죠. 그럼 3분의 x 더하기 y절편이니까 2분의 y는 1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절편의 식을 잘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럼 식을 이렇게 세워놔 버리면 왜 그러냐면 여기다 3,0 넣어보세요. 3,0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가기 때문에 1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0,2를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가니까 얘가 1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 집어넣어서 맞으면 요 식은 무조건 등식이 맞는 거거든요. 식이.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놈이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죠? TA 뭐 3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식을 이런 식으로 서버로 타시는 방법을 좀 익히시면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기가 좋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직선에 대한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건 미지수로 되어 있는 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 제가 처음에 정리한 건 직선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문제 푸시다 보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 놈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요.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요. 까딱 잘못 풀면 이게 여러분들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시너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9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 하나 a,0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0,3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있는데요.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자, 원 나오는 순간에 무조건 뭐부터 때렸어야 되죠? 원 나오는 순간에 무조건 뭐 했어야 되죠? 원 나오는 순간에 이거는 문제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뭐는 했어야 돼요. 뭐 반지름은 갔어야 돼요. 반지름 없는 원은 안고 없는 실파이다. 근데 웃기는 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원 나오는데 반지름 안 긋고 질문하러 와요. 반지름은 무조건 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심을 딱 잡고 반지름을 잡았어요. 여기 반지름도 잡았고 반지름도 잡았어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보통 R이라고 썼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점은 좌표가 당연히 R, R이라는 점으로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요. 리미트 A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데요. 우극한이네요.
A분의 R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A 값에 따라서 R 값도 변할 텐데 이제 얘가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식이 겨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이 일단 이게 여기 삼각형에 수직 떨어지면 삼각형에 수직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내가? 삼각형의 변에 수직 떨어지면 뭐? 니네 이거 뭐로 풀어야 될까? 도형 문제로 본다라고 치면 넓이로 푸시는 거예요. 삼각형의 변에 수직 떨어지면 넓이. 자, 삼각형에서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변에 수직 떨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각형의 변에 수직 떨어지네.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요. 넓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왜? 이거 곱하기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것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이 자연스럽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기 변에 수직 떨어졌고 수직 떨어졌고 수직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넓이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자, 그럼 전체 삼각형이 일단 제가 정과직선 제거를 쓰기 전에요. 제가 이거를 이 문제를 갖다 넓이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3이었죠. 이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는 일단 작은 것의 넓이, 요것의 넓이를 구할게요. 자, 2분의 1은 다 공통일 거니까 이렇게 뽑을게요.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럼 3 곱하기 R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돼요? A 곱하기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길이가 필요한 거네요. 자, 이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니까 루트 R은 곱해졌을 거고요. 루트 9A 제곱 플러스 9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사실은 여기까지 하셨다 그러면요 문제 다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A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물어본 것이 A분의 R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식을 Rn으로 정리하든지 A분의 Rn으로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A분의 R의 식을 썼을 때 A가 한없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식이 A에 관련된 극한식이면 그 다음부터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계산은 다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계산까지 넘길 거냐의 과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일단 R로 정리해야 되는 거 혹시 동의되시겠어요? R로 정리하면 자,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은 어쨌든 R로 빠져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2분의 1은 어차피 약분됐을 거고요. 그럼 3A가 됐을 거고요. 밑에는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9가 R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딱 신경 써놓고 나한테 질문하러 옵니다. 이거 A로 정리해요? R로 정리해요? 100%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R을 A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을 바꿔야 되니까 Rn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센스 있는 사람은 A분의 R이니까 여기를 분자 분모를 A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A로 나눠버리니까 이놈이 약분됐을 거고요. A분의 R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리미트 A는 한없이 어디로 갑니다? 0으로 가까워지면 A에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답은 6분의 3. 답은 2분의 1이 답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풀려요. 근데 여기서 도형을 굉장히 넓이로 자른다 이제 이런 개념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 정리를 했어요. 삼각형의 변에 수직 떨어지면 뭐로 푸는 거라고요? 넓이로 푸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도형 문제는요.
심심할 때마다 여러분 괴롭혀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봅시다.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점의 좌표는 r, r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다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배웠던 거 한번 합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구해내고 거기다 정점 때려대고 이렇게 식을 세웠더니 아유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양쪽에 뭘 줬죠? 절편을 줬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절편을 줬으니까 식을 세우는 게 쉬워야 돼요. 자, x절편이 a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a분의 x 플러스 3이니까 3분의 y는 1이다라고 하는 식을 세우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으로 식을 세우는 법 좀 익혀두시면 절편으로 식 세우는 법 익혀두시면 식 세우기가 편합니다. 그럼 r, r이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r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x, y 빼기 1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 싫으시면 양변에다가 3의 1을 곱하셔도 돼요. 그러면 3x 플러스 ay 빼기 3a는 0이라는 식으로 나왔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러면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a제곱 플러스 9분의 그 다음에 r이 대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r 플러스 ar 빼기 3a의 절대값은 r이 다가 되겠죠. 맞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봤어요. 문제는 여기서 봤어요. 요 절대값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생각 안 해본 거지. 이 문제 질문하러 저한테 대부분 오는데요. 뭐 때문에 틀려갖고 오냐면요. 질문하러 분명히 나중에 오늘 좋은 사람은 나중에 질문하러 온다.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플러스로 풀어갖고 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루트 a제곱 더하기 9 곱하기 r은 자, 얘를 플러스로 풀면 3 플러스 a의 r 빼기 3a다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얘가 이리로 넘어가니까 3 플러스 a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9 곱하기 r은 3a다가 나와요. 그럼 r은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a 빼기 루트 a제곱 플러스 9분의 3a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a분의 했더니 이건 날라갔을 거 아니에요? 자, 리미트 a가 한없이 0으로 갑니다. a가 0에 가까우니까 얘는 0이 됐고 0이 되니까 분모가 뭐 나와버렸어요? 0 나와버렸죠? 근데 분자는 3이죠. 답은 무한대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올라. 그러면 어디서 틀렸을까요?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다고 한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부호가 반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 놈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요. a가 한없이 0으로 가면 아까 그 답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여기서 절대값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면 절대값이 생기는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절대값을 뽑아내냐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이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이 식에서요. 요것을 절대값을 뽑아낼 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이게 교과서에서요. 외과정이 들어가요. 교과서 바깥에 있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얘를 편하게 풉니다. 그러면 내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에서 없어졌어. 이게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졌으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이거를 아까처럼 넓이를 풀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잡아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정리해드립니다. 여기서 이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이 없어진 과정인데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요. 좌우당은 없어졌어요. 근데 얘는 딱 한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거예요. 자, y는 2x라고 하는 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y는 2x엔 되게 편하게 푸는 건데 아마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y는 2x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을 갖다가 한쪽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실 얘기긴 한데요. y는 하고 x의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양함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랑 y랑을 같이 써놓고요. 는 0이라고 쓰는 이 식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는으로 정리하는 것은 양함수. 보통 여러분 쓰는 방식이고요. 한쪽으로 다 보내놓고 는 0으로 바꾸는 걸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이미 배우셨어요. 어디서? 이 방식으로 써야만 답이 나왔던 게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죠.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쪽으로 다 보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썼다면 얘를 어떻게 보낼 거냐면요. 얘가 넘어가든 한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x 빼기 y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 식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0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가 0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니까 그 사이에 0이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얘를 0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합니다. y는 2x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 다시 해볼게요. 2x 빼기 y는 0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라는 점도 있었을 거고요. 자, 2,4라는 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점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1,2 넣어보세요. 뭐 나와요? 요 값이 없다고 생각할게요. 0이죠. 자, 2,4 넣어보세요. 0이죠. 되게 단순한 얘기를 이 양반 되게 그럴싸한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다 1,0을 넣어보세요. 1,0을 여기다 요 식에다가요. 1,0을 집어넣으면 여기 부호 플러스 나오죠.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어떤 점을 넣어도 플러스 나와요. (1,1) 넣어볼게요. 플러스죠. 1,-3 넣어볼게요. 플러스죠. 그럼 여기 있는 선에 있는 여기는 몽땅 다 이 영역은 다 플러스가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 걸 넣어볼게요. 0,1 넣어볼게요. 0,1 넣어도 부호 뭐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죠. 이쪽 영역은 다 마이너스의 영역이 돼요. 그럼 이 선이 지나가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0이 되는 거죠. 즉 이 선을 한쪽으로 보내놓고 0이라고 바꿔놓으면 이 선은 0이에요. 중성자처럼. 근데 이 영역에 의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고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뭐 되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죠? 플러스 되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0 되는 거를 체크해 볼게요.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선은 다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0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여기다가 요걸 넣어볼게요. 0,0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럼 부호 뭐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이쪽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이쪽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따라서 지금 이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요게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쓸데없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사실 교과서 바깥이라 자, 근데 부등식의 영역의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정과직선상에서 절대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선이죠. 이선이죠. 우리는 이 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넣어보세요. 아는 게 0,0이니까 확실하게 0,0 밑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0,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3x 플러스 ay 빼기 3a는 0이 있었잖아요. 지금 a는 양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0,0 넣어보세요. 이것의 부호는 뭐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오죠. a가 양수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 있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값을 집어넣어도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절대값을 없앨 때 그거를 바꾸시고. 교과서 밖에 있는 거긴 한데요. 혹시가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안 풀고 다른 방법을 풀었을 때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외 건데 하나 정리를 더 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나 가는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디 거를 푸실 거예요? 일단 183번 문제로 가볼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지금 문제인즉슨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이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반지름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두 번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뒤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때는 한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세그머니 제가 0,0을 넣어봤어요. 0,0을 넣었더니 이거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에 따라서 부호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다 0,0을 넣었더니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거 입장에서 여기 위쪽은 다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 제가 얘를 넘겼어요. 이렇게 식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제가 0,1을 대입해 봤어요. 0,1을 대입했더니 부호가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다 얘 입장에서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부등식 영역에 대한 얘기를 과정의 바깥에 넘어간 거라서 자 그러면 정과직선의 거리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 제곱하게 되니까 루트 5분의가 되겠죠. 자 x에다가 EA가 될 거고요. y는 a 플러스 a분의 1일 거고요.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됐겠죠. 그렇죠? 자 절대값이 살아있으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왜냐?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빼면 d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대입을 하니까 a 빼기 a 플러스 a분의 1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거 전체가 d잖아요. 근데 이게 a가 여기도 살아있고 여기도 살아있는데 둘 다 절대값이면 까딱 잘못하면 헷갈려 죽는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아까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쪽에 있잖아요. 아까 0,0만 쓸 때 뭐 나왔었죠? 플러스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플러스다라고 놓고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 놈을 없애버릴 때 부호를 바꿔서 빼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의 부호를 바꿔서 빼니까 a분의 1로 튀어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이 없어졌잖아요. 절대값이 없어져야 이제 계산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건 모르고 풀게 되면은 야, 이 절대값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라서 정리를 따로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a분의 d라고 했으니까 분자분모를 a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a로 나눠주니까 루트 5분의가 됐을 거고요. 자, 여기는 a로 나눴으니까 3 남았을 거고요. a 제곱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이 됐겠죠? 자, 빼기 루트 2분의 여기는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됐겠죠? a로 나눴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난 정리를 안 하네? 혹시 답이 나오면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0분의 0 이런 거 아니라면 계산이 되니까 자, 리미트 a가 한없이 무한대로 뭐야? 무한대로 얘 뭐예요? 0이죠. 얘도 0이잖아요. a가 무한대로 얘도 0이잖아요. 그럼 고민할 것 없이 0이니까 답은 얘만 답이 나와요. 식을 세우는 데까지가 어려운 거죠. 딱 해놓고 나면은요. a가 많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무한대로 보내버리시면 쉬워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식까지만 나오면 쉬워져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 자, 미지수를 잡는 식 하나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어디 거를 잡을까? 178번 문제예요. 자, 이제 정과직선의 거리까지 거리는 됐으니까요. 한번 미지수 잡는 식 한번 볼게요. 17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문제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가 않죠. 식을 세우는 법. 그래서 아예 제가 식을 세우는 법을 연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 한번 다시 더 풀어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게 이 도형 부분하고 이 함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수들은 쉽게 보는데요.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씩 익혀 나가셔야 돼요. 이거 몸에 쭉쭉 배게끔.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면 O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가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를 푸는 걸 잘 보세요. 전 이 안에서 놀진 않아요. 구하라는 게 뭔지부터 보거든요. 뭘 구해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될지는 문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PN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하는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죠. 그러면 이것의 식이 지금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이죠. 맞죠? 이 직선도 식이 나오죠. 직선의 식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쓰죠. 이게 편안해지면 돼요. 정리는 하던지 말던지 어쨌든 이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점은 얘랑 얘랑의 교점이 되겠죠.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자, 교점이 되면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죠? 연립하면 되죠. 여기서 이게 숫자일 때도 연립해가지고 하면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더럽게 어려워 보이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얘가 의외로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면요,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요, 이 값이 주어져 있죠. 이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개를 연립한 식을 만약에 x의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치면 x로 정리했다면 마이너스 1과 얘가 나와요. y로 정리했다고 치면 0하고 얘가 나와요. 즉 여기를 지나간다는 얘기에서 얘를 하나 줬다는 얘기면 근을 하나 줬다는 얘기예요. 근을 하나 줬기 때문에 나머지 근 하나는 쉽게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 하나 딱 놓고 자 이것의 근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2,0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근 하나는 준 거예요. 2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했을 때 x로 정리했다 그러면 x-2라는 인수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게 3차인 것 같지만 사실은 2차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근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근이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두 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 하나를 줬기 때문에요. 결국 근 하나는 1차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별 어렵진 않다는 거. 자, 그러면 정합시다. 얘랑 얘랑을 갖다가 x를 없앨래 y를 없앨래 결정하세요. 여기서 좀 센스지. 아무렇게나 풀지 말고 이거 뭐로 하는 게 편한 거니? 지금 구하라는 게 이 길이잖아요.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나오면 되잖아요. y좌표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y로 세우는 게 편한 거예요. 괜히 무련 맞게 무조건 x를 구해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y를 구해야 편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x를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놈이 넘어가니까 x는 t분의 1 y 빼기 1이 x가잖아요.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가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얘를 풀어 제끼면요. t제곱분의 1 곱하기 y제곱 빼기 t분의 2y 플러스 1은 더하기 y제곱은 1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얘랑 얘랑이 지워지죠? 안 봐도 비디오 지워져야 돼요. y는 근 하나가 뭐니까요? 0이니까요. 맞죠?
그럼 y로 묶어내주면요. 여기서 그냥 저는 정리도 안 해요. y로 묶어내주면 뭐가 되냐면 y로 묶으면 t제곱분의 1 y 빼기 t분의 2 플러스 y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y는 0일 거고 요것에 y는으로 정리하시면 요 놈이 답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y로 정리하니까요. t제곱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y는 t분의 2가 될 테니까요. y는 t제곱분의 1 플러스 1분의 t제곱분의 2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정리도 안 하네요. 저 정리도 안 해요. 여기다 뭘 곱할 거죠? t를 곱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t를 곱해요. 그럼 여기 t분의 2가 되겠네요. 이 계산이 뭔가 조금 맞지? y로 묶어냈으면 t제곱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됐겠 t분의 2, t분의 2가 됐겠군요. 여기가. 그럼 t를 곱해주면 여기는 이렇게 됐겠네. 자, t가 없이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t가 무한대로 가면 0이고요. 나머지 답은 계산돼서 끝나버렸죠.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어떤 이런 스킬들이 있는 거죠. 식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되게 쉬워져요. 이 계산 문제는. 되었을까요? 자, 182번 문제로 갑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82번 문제 한번. 자, 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지금 뭐냐면 0,0 됐고요. t,t제곱 알려줬고요. 마이너스 2t, 4t제곱인데요. 이 사이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일단 숨을 딱 막혔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점 3개를 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점의 좌표들을 줬단 말이에요. 점의 좌표 3개를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0,0 하나 때려놓을게요. 여기다가 4,1 때려놓을게요. 여기다가 2,5라고 때려놓겠습니다. 자, 이 세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풀이 방법 중에 일단 원리는 이거예요. 이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놈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푸시면 답은 나와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해요. 길이를 다 구해버립니다. 다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길이를 아니까. 그래서 삼각함수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방식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결국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선식이라는 공식도 나오게 돼요. 근데 사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식들 써서 나온 공식들이에요. 뭐 삼각함수법 이렇게 쓰고 넓이식 이렇게 써서 나온 건데요. 자, 정 모르시겠으면요. 일단 사선식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2분의 1이 되고요. 절대값을 이렇게 떼칸이 써놓습니다. 그리고 좌표를 갖다가 세 개의 좌표를 쓰고 처음 걸 한 번 더 쓰시는 거예요. 이게 x좌표, y좌표, 이쪽이 x좌표, 이쪽이 y좌표라고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가급적이면 여기 0,0부터 출발해서 계산하셔야 계산이 겁나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0,0, 4,1, 2,5, 0,0을 한 번 더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자, 왼쪽으로 한 번씩 사선을 그어요. 그래서 얘를 사선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곱합니다. 근데 여기다 00을 써놨으니까 이거 두 개 없으니까 5, 4, 20이 나왔겠죠? 자, 빼기, 가로 치고요. 이제 이쪽 거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었으니까 여기는 2만 남겠죠. 혹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18이 나오게 되죠. 반으로 잘라주니까 9가 답이다 라고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됐죠? 자, 혹시나 삼각형. 근데 이제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다 미지수로 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FT를 구하는 방법이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FT는 자, 그럼 이 사선식에 의해서요. FT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2분의 1이 됐을 거고요. 0,0이고요. t,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t, 4t 제곱이고요. 0,0을 한 번 더 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선을 하니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네요. 됐죠? 자, 빼기. 자, 여기서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돼요? 4t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6t의 세제곱인데 이렇게 절대값이 되고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어요? t를 양수로 보냈으니까 이놈의 부호를 바꿔서 뺐어야 되니까요. 3t의 세제곱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t는 3t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됐겠죠? 맞죠? 자, GT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자, 쫄지 말고 갑시다. 여기서 여기를 기울기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울기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t에서 마이너스 2t를 빼니까 3t 분의 이렇게 됐겠죠?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t가 기울기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아무 점이나 하나 갖다 쓰시면 돼요.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자, 여기서 y절편이니까 x에다 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0 집어넣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t제곱이니까 2t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얘는 2t제곱이에요. t 곱하기 2t의 제곱 빼기 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리미트 t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요. 자, 얘네들 안 봐버리고 세제곱이니까요. 답은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답은 나오죠. 이거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만요. 자, 그럼 결국은 이래요. t로 식 세우는 걸 겁내지 말고 이거 숫자랑 똑같아 라고 식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저는 이렇게 풀지를 않아요.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보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 같으면 어떻게 푸냐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꼭 이렇게 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얘를 밑변으로 잡고요. 높이를 얘로 잡아요. 그리고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얘로 잡죠.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요. 밑변하고 높이를 잡는데요. 여기 축을 잡아주는 거나 이런 것이 되게 편한 게 높이가요. x좌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ft를 어떻게 쓸 거냐면 밑변을 여기 아까 gt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죠? 자, 2분의 1은 됐고요. gt 곱하기 이것의 x좌표는 t잖아요. 자, 더하기 이것의 x좌표 높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니까 2t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ft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ft는 뭐가 되냐면요. ft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gt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ft가. 그럼 얘가 gt의 식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2 곱하기 ft니까 3 곱하기 gt 플러스 1 t가 남았죠? 분의 tgt 빼기 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ft가 어떤 식으로 나오려면 이거 다 없어지고 나면 얘는 3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어떤 눈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풀었냐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는 넓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어떤 걸로 가시냐면요. 192번 문제로 가볼게요. 19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오셨죠? 이삼각형의 넓이면 이삼각형의 넓이는 이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죠? 밑변이 얼마예요? 2죠? 곱하기 높이는 뭐가 돼요? t제곱 빼기 4가 되나요? y에서 y를 빼주면 되잖아요. 이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 잡으시라고요. 이렇게. 이게 안 보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저 위에 거의 넓이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밑변을 얘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t-2가 되겠죠. 이거 하니까 2가 돼요. 됐죠? 그럼 t-2가 여기가 t 플러스 2 남을 거고요. 더하기 2 남을 거고 t-2는 약분될 거 아니겠어요? t가 하나 없이 2로 바꿔왔으니까 답은 끝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밑에 193번 문제도 한번 쓱 볼게요. 자, 193번에 보면은 여기가 문제가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일이 하나 이렇게 되는 원이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t, 뭐해서 접선을 걸게요. 그리고 얘랑 얘랑의 중점을 잡았대요. 자, 이래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의 키는 이거죠. 밑변은 얘잖아요. 곱하기 높이는 얘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문제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이것의 절반을 때려주면 되는 거네요. 자, 뭐가 떨어졌죠? 이게 원의 지금 여기 접선이잖아요.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다 기억나세요? 안 나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픽은 원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쉬었다 할게요.